이분은 자기가 특별히 뭐 목어깨 불편감은 뭐 없다고 적절하게 치료를 찾아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약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자율신경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 검사, 네. 유기산 검사, 중금속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그런 검사들 좀 하니까 저희 병원에서만 하는 특징적인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요, 이분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미래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해 나가실 거고 그 쉽게 피할 수도 있을 거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준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아프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그 가운데 구내염에 네. 대해서 2부 진짜 이제 케이스 실제로 네. 이제 맞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진짜 말 그대로 아프지 않도록 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될 겁니다. 아프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케이스를 말씀드릴 내용은요,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입니다. 또 내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50대 여성분의 이제 특징이요, 음대 교수님이세요. 네, 음대 교수님이면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접했겠죠? 네네.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의 신동급인데요. 신동인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피아노가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이제 비올라를 또 이제 전공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음대의 교수님으로 이제 계시는 분인데 이 구내염이 이게 40대부터 굉장히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 기간이 점점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하는 기간이. 재발하는 네. 기간이.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구내염의 특징을 이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네, 수십 년을 반복한다. 수십 년을 반복하는데 이게 없어질 듯 하면 또 생기고 네. 없어질 듯 하면 또 생기고 네. 이게 이제 구내염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는 자리에 자꾸 반복이 되기도 하고 다른 부위에도 생기게 하는데 네. 반복되는 부위에 반복이 되면 그게 점점 더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을 때는 그나마 빨리빨리 없어지는데 네. 커지면 잘 안 없어지니까 그러겠죠. 이제는 죽겠다는 거예요. 네. 이 구내염 때문에 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오래되고 3, 4주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는 네. 혓바늘도 돋고 잇몸도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딱한 부위에 생기냐, 뭐 부드러운 부위에 생기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했거든요. 네. 그 이제 내용들을 한번 네.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은 펄펄스 때 여기 입술이 자꾸 생긴다고. 수포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상포진이 관여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가 면역이 관여가 됐나? 이게 원인이 모르겠지만 뭔가 네. 생겼나? 아니면 대상포진 문제인가? 이걸 한번 또 네. 고민을 하게 되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특별히 뭐 목어깨 불편감은 뭐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진짜 목어깨 불편감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특징이 잠을 잘 자거든요. 잠을 잘 못 잔다 이러면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있는 거예요. 네, 네. 목어깨 불편감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치료를 해서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옛날에 목어깨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네. 알겠어요. 그때는 모르고 살았어요. 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다. 치료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게 잠을 어떻게 자느냐. 네, 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이 잘 못 드는 것도 문제지만 중간에 자꾸 깨고 한번 깨면은 다시 자기가 어렵고 네. 꿈을 계속 뭐 종류를 바꿔가면서 계속 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고 본인 스스로도 수면의 질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에 통증이 없어도 아픈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찾아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병원을 가도 괜찮아요. 엑스레이 사진 별 문제 없어요. 네. 이래버리니까 네.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엑스레이 사진 찍고 내가 일자목인지 거북목인지 이걸 꼭 확인을 해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잠도 쉽게 못 드는데 중간에 자꾸 깨고 수면 다원 검사를 했는데 양압기 처방까지 이제 받을 정도로 수면의 질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낮으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는 생각하기에 한 2-3번 정도 깨는데 수면 다원 검사를 하니까 너무 많이 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면의 무호흡증도 이제 가끔씩 이제 생기니까 양압기까지 이제 착용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깨버리면 잠이 다시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뭐 베란다도 갔다가 거실에도 갔다가 핸드폰도 봤다가
이렇게 소성소성 하다가 다시 이제 잠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뭐 깨어나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피곤하고 멍하죠. 그렇죠. 교수님 뭐 빨리 학교에 또 가야 되는데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구내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도. 네. 네.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구내염이 안 없어져. 이게 이제 지금 제일 골치라는 안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제일 문제가 기면증이 생깁니다. 기면증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푹 갑자기 잠들어. 이게 이제 기면증이에요. 네. 문제는 출퇴근을 하고 운전해요. 내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졸리니까 이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면 이제 아주 골치 아프고 그게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약간만 그런 낌새가 있으면 차를 일단 세워야 되고 또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약을 먹고 기면증이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나 싶은데 결국 약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게 결국은 졸리다. 이거는 뇌에서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다. 네. 너 빨리 누워라. 이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건데 누워도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숨도 이상하게 쉬니까 양압기까지 이제 처방을 받은 상태니까 이게 기면증이 제대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으면 얼굴 근육이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막 떨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굴의 근육조차도 내가 제대로 이용을 조절을 못하게, 못하네. 못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얼굴 근육이 한 80개가 있거든요. 80개인데 이걸로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네. 그만큼 이제 내가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가? 좋은가? 또 인간관계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눈치까지 이제 보게 되고 나는 괜찮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문제까지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하니까 자꾸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뇌 문제인가? 그래서 뇌 이제 MRI까지 찍고 이거 보통 이제 분들이 가는 그렇죠. 코스죠. 네. 뇌 MRI, MRA 그러니까 혈관을 보는 네. MRA까지 찍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도 이제 다시 한번 찍어봤죠. 찍었더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거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소화는 뭐 비교적 잘 본다고 하는데 이 병 때문에 못 먹으니까 이제 변의 문제들도 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유산균 또 많이 먹고 이러면 또 변비는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뭐 변장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검사를 해보면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본인 혼자서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유기산 검사를 해보니까 곰팡이가 나오고 또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면 뭐 6단계까지도 나오고 이러는데 본인은 불편감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방이 지저분한데 거기에 양말 한 짝 벗어났다고 뭐 더 더러워집니까? 그렇죠. 별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50대가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집안일이죠. 그렇죠. 되게 이제 수험생이 하나씩 끼게 됩니다. 그러고 말 안 듣는 남편 꼬라지 이제 보기 싫어. 이런 문제가 이제 겹치게 되는 가정 문제가 이제 있는데 하필 또 이제 둘째가 고3이에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 신경 많이 써요.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도 챙겨야 되고 저녁에 엄청 피곤한데 잠을 못 자죠? 그 시간 놓치면 진짜 잠이 안 들어요. 혼자서 고생하고 아침에 또 피곤하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시작이 되는데 안구 두통은 없지만 어지러워져요.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이 생기는 거죠. 이분도 특징이 필라테스를 한 3, 4년 하고 나면 너무 개운하고 좋답니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운동을 해야지 뭐 된다.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사우나를 또 못 끊어요. 또 운동도 마사지. 못 끊고. 그러니까 해서 뭔가 몸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모습이 정상적이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지만 개운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위장에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해본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찾아내는 게 아주 이건 좀 미숙한 거지만 이제까지 하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일단 목 등에 문제가 있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 거기에 이제 구강 건조증과 관련돼 있는 안구 건조증과 관련돼 있는 탈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자율신경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 검사, 유기산 검사, 중금속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그런 검사들 좀 하니까 저희 병원에서만 하는 특징적인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요, 이분의 특징은 이겁니다. 목이 이제 C자가 돼야 되고, 등이 이제 뒤로 굽어야 되고, 허리가 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굽어야지 되는 S자 형태가 되어야지 되는데, 목도 일자예요. 등도 일자고, 허리도 일자고. 네. 이건 뭐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구강 시리즈를 이제 계속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이게 합당한 네. 자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게다가 목 부위를 좀 보면요, 앞에 삐죽하게 이렇게 독수리 발톱처럼 그러네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분이 5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아노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하시겠죠? 네. 비올라 또 하시죠? 고개를 이렇게 또 꺾고 네.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네. 이게 이제 목에 이제 문제들이 저렇게 있는데 나는 안 불편해.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거예요. 왜 안 불편하냐? 몸이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자꾸 적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곡선이 없어지고 자꾸 편편하게 되면서 통증은 없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몸은 계속 망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치면 문제들이 이제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혈압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당뇨가 생겨요. 그렇죠. 이분은 구내염이 너무 심해요라고 이제 병원에 네. 와서 이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지러운 거 좀 좋아졌어요. 그러고 이제 구내염도 좀 가라앉고 네. 덜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치료가 이제 됐는데, 이제 저희들 하는 치료들이 어떤 분에게는 좀 통증도 좀 심하고, 네. 주사다 보니까 통증도 좀 심하고, 어떤 분은 또 잘 맞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주사를 한 6번 정도 하시다가 이제 중단을 하셨어요. 네.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 네. 중단을 하셨는데, 1년 뒤에 사건이 이제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분이 이제 1년 뒤에 겪게 되는 문제가 유방암이거든요. 유방암인데, 유방암이 80%는 호르몬과 관련되지만 20%는 척추 측만과 관련돼요. 근데 이분 딱 보면 이제 척추 측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네. 옆 라인을 보면 척추 측만보다 더 심한 삼중 편평 척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도 편편하고 등도, 이게 이제 아주 큰 문제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고, 내가 조금의 고통만 조금 이제 참고 이겨냈으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인데, 네. 이게 사람의 앞일이라는 게, 야, 그럼 치료 다 받으면 유방암 안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물론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예정되어 있는 코스 점점 더 나쁘게 되어가는. 네. 그게 지금은 유방암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더 나쁜 다른 문제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몸은 더 나쁜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병이 안 생겼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만약에 치료 안 받았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졌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말로들을 이제 저희는 말해보지 않습니까? 뭐 모든 분들을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추적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상태가 여기에서 더 심해지면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를 가진 환자분들의 또 모습을 또 보고, 그럼 이분이 저런 식으로 갈 건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될 가능성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되게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고, 뭐 자율신경? 고민도 안 해봤던 문제고, 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괜히 겁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이제 받으시다가 좀 효과가 좋으면 중단하시고, 치료를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치료의 원인들을 이제 잘 찾아가지고 선정된 치료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원장님은 이제 이런 뭐 분들 또 보면서 일단은 이 이야기를 좀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이분의 증상들과 우리가 1편에 했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결국 입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안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일 것이냐? 3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미 넘쳐나는 염증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입과 장에 관련된 그 중간에는 자율신경계 문제가 있는데 자율신경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스트레스의 호르몬인 코티졸을 계속 뿜어댈 텐데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척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척추가 중력을 이겨내기 힘들고 오히려 목은 뒤집어져 있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뼈의 모양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코티졸이라는 호르몬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고 실제로 이 척추가
곡선을 가지고 길이가 짧아져 있어야 되는데 펼쳐져 있다? 그 말은 위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란 거죠. 말하자면 전깃줄을 중간에 쭉 당기는데 특히 목과 등 부위에는 자율신경계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장과 입 사이에 끼어있는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핵은 어디에 들어있냐? 목 위에 상부 경추에 들어있는데 그 상부 경추에도 유해한 자극들이 계속 가면서 그 기능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모든 정서를 담당하는 핵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고 예민해질 것이고 그리고 심장 박동이나 호흡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양압기 같은 이런 것들을 쉽게 처방을 받으실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호르몬에도 문제가 보통 코티졸의 문제가 되면 결국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 문제도 불균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불균형에다가 자율신경계 문제, 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신경계 문제까지 겹치면 그런 상황이 혈액순환이나 산소 부족까지 얹혀졌다. 그거는 암을 만들어내는 최적의 조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게 입의 문제가 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염증의 문제와 자율신경계 문제와 결국 스트레스의 문제로 봐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는 장 스트레스와 척추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줘도 그래 미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미래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해 나가실 거고 그 쉽게 피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이제 뭐 그 긴 시간 동안 네.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이제 했던 거를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게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 하셔도 이 아프지 마쇼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 많은 부분들을 좀 내 상황과 비슷하다 아니면 이게 그런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을 꼭 잘 하시고 꾸준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